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박정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NFT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송파쌤에서 의료 관련이나 혹은 AI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NFT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NFT가 최근에 핫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FT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NFT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785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가격에 낙찰된 비플의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인데요. 제목은 날마다 첫 5,000일이라는 그 제목의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비플이 매일매일 5,000일 동안 그러니까 약 3년에서 4년 정도가량 매일매일 그린 그림을 다 붙여가지고 NFT로 올려서 화제가 됐던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큰 금액에 어떻게 팔릴 수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NFT 대체 불가 토큰인데 이게 무엇이길래 JPG 파일 하나에 800억 원까지 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도 NFT를 만드는 등 굉장히 식지 않은 인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도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최근에 그 IT 동향을 볼 수 있는데요. NFT도 그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많이 쓰이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마켓의 NFT의 성장세를 보면 최근 3년간 NFT의 총 판매 건수가 4억 달러 그리고 판매 금액이 170배 성장하는 성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2년도인데 25년에는 96조에 달하는 그런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데스크탑 오피스 환경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 PC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전화도 있지만 이 전화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또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에서 했던 뭐 신문이라든지 다양한 이미지라든지 일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요소들이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오프라인이 디지털화 되면서 데스크탑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도 지금 모두 디지털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코비드 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게임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판매자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정책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예술계는 어떤가 보면 예술계는 실제로 미술 시장이 443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50% 이상이 가짜로 유통이 되고 있고 가짜로 팔리게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온라인상에 이제 다양한 미술품들을 이미지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제 온라인상의 모조품이 굉장히 많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가격을 도용하게 되는
작품을 도용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속에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DRM이라고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그런 디지털 창작물을 복제를 못하도록 그 파일에 기술적인 부분을 입힐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존의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신지식재산권 최근에는 아무래도 IT가 굉장히 핫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IT를 굉장히 접할 일이 많잖아요. 내비게이션도 PC나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잖아요. 게임을 만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예술계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도입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또한 이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사실 가치는 값으로 매긴다는 것인데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예술가들 작품이 사실 액자가 있거든요. 근데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실제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의 그 작품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체인이 중간에 있고요. NFT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새로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NFT인 거죠. 그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이 사실 어려운 기술이면 기술일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NFT가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NFT가 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살펴봤을 때 NFT의 풀네임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유니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큰은 여러분들은 토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버스를 타거나 할 때 그 토큰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토큰은 어떤 거냐면 수단이에요. 어떤 서비스나 그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태깅을 하는 그것도 토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수단인데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인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의를 살펴보면 이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소유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유한 디지털 작품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 형태로 우리가 NFT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출처라든지 소유권의 이력이라든지 희소한 가치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그리고 네트워크에 우리가 저장이 된다라는 점이 이 NFT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NFT의 그 T가 토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나 새로운 여러 가지 코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코인하고 토큰이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코인 같은 경우는 지불이나 결제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고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예시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많이 들어본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토큰은 지불하고 결제하는 수단에다가 추가 기능을 더 넣은 암호화폐이고요. 블록체인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코인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토큰의 종류로는 이제 게임 크레딧 토큰, 스시 토큰 등이 있고요. 아래 ERC20하고 ERC721, ERC1155는 그 표현하는 토큰과 코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비교를 살펴봤는데 이제 토큰을 NFT를 얘기하기 전에 NFT 관련 간단한 용어를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게스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채굴을 하려면 그 채굴에 드는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그 거래 비용을 게스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민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민팅은 이제 영어로 화폐를 주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그 자체의 행위를 민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NFT가 도대체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저택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누가 소유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존에? 네. 기존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등기 권리증이라는 거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집에. 그래서 등기 권리증 안에는 이 밑에 보이는 그 등기필 정보 보안 스티커라고 있는데, 이게 스티커여서 이 스티커를 떼면 한 50가지 보안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50가지 보안 숫자가 이 집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소유를 증명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뭔가 이동수단을 또 고가로 매입을 하잖아요. 고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것으로 이 소유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금 키스라는 작품인데, 클림튼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소유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디지털 파일을. 그래서 이 NFT가 생겨난 이유가 이렇게 희소하고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소유권, 앞에서 봤던 등기 권리증이나 그 소유권을 대신하는 게 N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NFT는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살펴보면 다양한 디지털 아트, 아래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5000일 동안 그림 작품 그 중에 하나인데요. 빗풀의 작품인데요. 또 오른쪽에는 움직이는 이미지죠. GIF 이미지인데요.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GIF, 그리고 오디오나 3D 모델, 텍스트도 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건축물 구조에 해당하는 설계도, 오른쪽은 반도체 칩의 회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파일로 저장이 되면 NFT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 앞에서 NFT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 이 메타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중괄호 안에 이제 코드들이 있죠. 네임이 있고, 메인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프리뷰 컨텐츠,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네임은 이제 NFT를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컨텐츠 이름을 네임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 파일은 이미지인지 동영상인지 설계 파일인지 텍스트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메인 컨텐츠고요. 아래에 있는 프리뷰 컨텐츠하고 디스크립션은 그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애트리뷰트하고 언블럭커블 컨텐츠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NFT를 구입할 때 이 NFT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호기심이 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블럭커블 컨텐츠 안에는 소유자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ongoing 로열티는 이 NFT를 제가 구입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팔 때 보통 수익률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의 수익률을 하면 10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마지막 서플라이는 이 작품이 사실 디지털상에서 복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일부러 이 작품을 한 6개로 복제해서 유통을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서플라이에 6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희소 가치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희소 가치를 위해서 이제 보통 1로 표시를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NFT는 이제 오픈시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오픈시에서 유통을 하고요. 보통 이 파일의 사이즈를 100메가 정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FT는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예, 블록체인 기법을 쓰고 있지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블록체인은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다 암호화시킨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이닝으로 연결을 하면 이전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복사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거에 대한 소유자라든지 소유 이력, 이제 체이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의 소유자가 누구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소유를 하고 있네. 소유권의 이동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NFT에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블록체인 기법을 써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FT의 마켓이 어떤 게 있나 보면 가장 유명한 마켓은 오픈시 마켓이고요. 그 아래 라리블하고 니프티 게이트웨이, 또 슈퍼레어, 또 밑에 파운데이션 앱이라든지 NBA 툴샷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NFT 마켓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픈시나 라리블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누적 거래액이 4천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라리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SNS 많이 쓰시잖아요. SNS를 도입을 해가지고 팔로우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장점과 단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단점은 이제 수수료가 많이 비싸냐 혹은 이제 그 계정에 대한 뭔가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마켓을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시 마켓에 올라와 있는 NFT가 왼쪽에 보여지고요. 오른쪽은 이제 오픈시에서 거래량하고 건수를 표시를 한 건데, 지금 한 달 동안 6,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60만 건 이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NFT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NFT에 만드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NFT를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태블릿에 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나만의 동영상 제작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마스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래 이제 지갑이 있는데 메타마스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든 거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지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지갑의 계정을 만드는 작업이 메타마스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지갑을 만들고 나서 어딘가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팔아야 되는 그 공간. 그게 이제 오픈시 계정인데요. 오픈시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작업을 오픈시 계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시 계정 안에서 이제 민팅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NFT를 그러니까 민팅이라는 용어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화폐를 주조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민팅을 하게 되면 내 제품이 이제 NFT로 올라가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만드는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가 삼성 SDS에 다니니까 SDS를 이제 측면에서 찍은 사진과 그리고 롯데타워 올라가서 이제 항공사진처럼 위에서 찍은 한강과 같이 찍은 2가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디지털 아트를 선정을 해서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앞에서 그 NFT 구성 요소인 파일 안에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임도 정하고 콘텐츠가 GIF인지 JPG인지 정하고 여러 가지 공급량이라든지 로열티를 정해서 콘텐츠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지갑을 생성하기 위해서 크롬 계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메타마스크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서 계정을 만들고 암호를 설정하고 그래서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제 권장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계정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QR코드 제가 약간 블러 처리를 했는데
QR코드로도 제 계정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픈시 계정 만드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에 제가 이제 제품을 팔 거다라는 시장을 오픈시 계정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거기에 이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지갑과 연동할 건지 월렛을 이제 연결하는 앞에서 2번에서 메타마스크를 지갑을 생성한 거를 오픈시에서 연결을 해서 내가 이 지갑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구매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디지털 화폐를 두고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렉션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제 민팅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사실 작품을 콜렉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등록을 하고 콜렉션으로 등록을 하고 NFT 구성 요소를 앞에서 정했던 내용들을 여기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민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3까지는 지금 마이 콜렉션에 지금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NFT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판매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부분은 어떤 사이트에 언제 얼마에 이제 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NFT가 무엇인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NFT의 그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 NFT의 가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NFT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크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JPG 파일을 누가 친구가 저한테 줬어요. 고양이 사진을 줬는데 그 고양이 사진을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찍었지만 제가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거야 라고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작품들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소유자가 이전이 되면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옛날에는 예술가들이 좀 배고픈 시대다라고 어른들이 아마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이 만든 작품들에 대한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어떻게 팔지,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이젠 누구나 이제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가 아무래도 디지털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 블록체인이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서 속도도 빠르고 비용이라든지 거래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거래하는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장애에 대한 방지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리스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배드 쪽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거래하는데 비용이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만약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가 일어나면 네트워크 혼잡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웹사이트의 운영자를 사칭해서 가짜 모바일 앱이라든지 해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투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약간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NFT의 의미를 잠깐 한 번 더 보면 진짜 작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신뢰도가 향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예술가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내 작품을 보호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제값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마켓이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FT 나도 만들어 볼까요? 저도 판매를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 조금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이제 받은 NFT를 가지고 에버랜드에 가는 날도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기사도 있고, 또 실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사기나 해킹으로 얼룩진 미국 NFT 시장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사건 사고가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그 사건 사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업계의 동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르게 NFT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유튜브 상의 NFT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하는 유튜브 클립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고자 NFT 만드는 과정까지 조금 포함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NFT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NFT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제가 좀 추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송파쌤을 통해서 신기술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